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코인 시장 만화로 쉽게 설명하는 채널 코인 스케치북입니다. 오늘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급하게 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 JD 벤스 부통령이 미국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은 주류 경제의 일부이며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콕 집어 언급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는 바로 주류 경제, 메인스트림 이코노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게 경제가 실제로 돌아가려면 금고에 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돌아야 하죠. 우리가 아침에 커피를 사고 기업이 무역 대금을 치르고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송금하는 이 살아 움직이는 실물 경제, 이게 바로 주류 경제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칭송을 받죠. 벤스 부통령이 비트코인을 언급했다는 건 국가의 부를 저장하는 금고, 즉 왕의 역할을 비트코인에게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이 왕좌에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나라가 부강해집니까? 아니죠. 왕국 전체에 물자가 돌고 돈이 흘러야 백성들이 먹고 삽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는 산이저 왕이라면 리플은 그 왕국을 휘감고 흐르는 강물이죠. 경제 활동의 핵심은 흐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능한지도 의문이시죠?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더럽게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서 속이 터져요. 물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회하면 1, 2초 만에 결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고작 그걸 위해서 프로토콜을 2번이나 써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죠. 즉, 벤스가 말한 주류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비트코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빠르고 거대한 흐름을 담당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유일한 대안이 바로 리플입니다. 그래서 벤스는 비트코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들 안에는 리플이 포함되어 있죠. 미국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 시스템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으로는 국가의 부를 저장하고 리플을 이용해 그 부를 전 세계로 빠르고 싸게 유통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리플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죠. 비트코인이라는 댐에 물이 차면 그 물은 결국 리플이라는 수로를 타고 흐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류 경제가 커진다는 건 곧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리플은 송금,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XRP가 수수료로 소각되고 브릿지 통화로 사용됩니다. 거래가 많아질수록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코인 전략은 투트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산의 방어에는 비트코인을, 자산의 이동에는 리플을 사용하는 겁니다. 두 개의 심장이 같이 뛰어야 미국의 경제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이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귀에 잘 안 박히실 거예요. XRP 차트만 보면서 왜 내 XRP만 안 오르지? 이렇게 답답해 하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당장에 내 돈이 사라지고 있는데 멀쩡하게 정신을 붙잡아 두기가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이 차트의 선만 볼 때 물밑에서는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리플을 투자했던 분들은 지난 2년 동안 아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SEC의 증권 낙인 공포가 완전히 해제되지도 않았고 아예 살 수 없는 자산이라고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취급을 받았던 2년이었죠.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이 규제의 악몽이 단 하나의 뉴스로 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법안에 즉시 서명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순간 SEC의 낙인 공포도 효력을 잃었고 리플의 활로는 열리게 되었죠. 이 신호와 동시에 조용히 움직이던 기관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시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바로 XRP 관련 상품이었죠. XRP ETF는 무려 4거래일 연속 자금 유입, 총 5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보통 기관 자금은 한번 들어왔다가 슬쩍 빠집니다. 테스트하듯이요. 그런데 이번엔 같은 방향으로 며칠 동안 계속 쌓였습니다. 기관 자금은 원래 이렇게 안 움직여요.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손도 안 대죠. 그런데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쌓였다는 건 이미 확신을 끝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바뀌어야죠. 기관이 들어왔네? 이게 아니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블랙록에서 나왔죠. 리플의 연례 행사 스웰,
이 자리에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임원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수조 달러가 온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리플 인프라는 그 흐름을 감당할 준비를 마쳤다. 말인즉슨 이건 전망이 아니란 뜻이죠. 이미 진행 중인 현실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블랙록은 늘 그래왔어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포지션을 잡았죠. 그러면 여러분, 블랙록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매집 끝났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을 올릴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그래서 XRP 가격은 언제 오르는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 XRP는 여전히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스템이 완성되는 과정이지 폭발되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리하면 미국 정부는 XRP를 주류 경제 결제 인프라로 인정했습니다. 규제 리스크는 클래리티 법안으로 해소가 될 예정이고요. 기관 자금은 이미 4거래의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블랙록은 공개적으로 리플 인프라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선언을 했죠. 이게 의미하는 건 XRP가 단순히 오를 수도 있는 코인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 편입이 되는 자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 승인 났을 때 기억나시나요? 승인 나자마자 가격이 폭등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빠졌어요. 왜요? 기관들이 싸게 매집해야 했으니까요. 이더리움도 똑같았습니다. ETF 승인 후 한동안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했죠. XRP도 지금 정확하게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규제 해결, 기관 진입, 인프라 완성, 가격 폭발. 지금은 이 중에서도 인프라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만 보시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판이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판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죠. XRP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라고 법적으로 못 박는 순간 지금까지 법정 리스크 때문에 망설였던 전 세계 기관 자금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활주로가 열리게 됩니다. 은행들도 연기금도 국부펀드도 이제 XRP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법안은 언제 통과될까? 이게 궁금하시죠? 현재 예상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2월에는 내부 조율 및 여론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3월에는 상원 청문회를 개최하겠죠. 그리고 4월에 최종 표결 및 통과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겁니다. 즉 3월에서 4월이 분수령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리플은 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완성했죠. 아래 USD의 바이낸스 상장을 끝마쳐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기관 전용 플랫폼 LMAX와의 통합을 진행해 기관 결제 시장을 장악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 투자자의 돈 플러스 기관 결제 자금이 동시에 XRP로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됐다는 거거든요. 돈이 들어오고 실제로 쓰이고 다시 순환되는 완성형 순환 시스템. 이제 남은 건 클래리티 법안 통과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이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가동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좋아요. 구조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뭘 해야 되죠? 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패닉셀로 던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트는 답답해 보여도 시스템은 완성되고 있거든요. 최소 3월에서 4월까지는 버티셔야 합니다. 단,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확신의 시기가 아니라 준비의 시기입니다.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대신 분할 매수 전략을 쓰십시오. 클래리티 법안 통과 소식이 들릴 때마다 조금씩 포지션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리플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가격대는 분명히 매력대 있는 가격대입니다. 단 급격하게 반등을 칠 가격대도 아니에요. RSI 상대지수도 2번이나 깨졌고 거래량도 죽어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조건으로 3에서 4월까지는 버텨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XRP를 포트폴리오에 넣기 위해 저도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 엑시 인피니티와 카이트에 각각 1천만원씩 넣어서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봤었는데 이 수익금 중 300은 또 XRP를 추가 매수한 상태입니다. 저는 XRP 계속 들고 갈 거예요. XRP를 코어로 두고 투자하되 탄약은 충분히 확보해야 하겠죠. XRP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전략적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의 20% 정도를 수익 재순환 슬롯에 넣고 굴리셔야 해요.
쉽게 말하면 알트는 돈 벌기용, XRP는 돈 보관 플러스 확장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저와 같이 XRP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투자 리딩을 해드릴 순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1대1 리딩은 불법이니까요. 대신 제가 가진 투자 전략을 공유해드릴 건데 제 투자 전략은 XRP 중심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 리플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꽤 많이 될 겁니다. 당연히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제가 정리해 놓았고요. 전략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휴지통에 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부가 많이 될 내용으로 모아놓았으니까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공유는 보안 정책상 제가 해당 영상에서는 공유 드릴 수 없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노하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단 제가 수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금전 요구 절대 없고 멤버십 가입이나 어쨌든 돈 들어가는 건 일절 없으니까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투자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이 생긴 뒤에 움직이지만 시장은 언제나 확신이 생기기 직전에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손을 놓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묵묵히 공부하고 원칙을 지킨 사람들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 더 단단한 선택을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